늦은 밤 도시의 불빛은 이미 희미하게 가라앉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거리를 채우고 있었다. 박성수는 오래된 택시 핸들을 꽉 잡은 채 천천히 골목을 돌고 있었다. 그는 오늘 하루 종일 손님 운이 따라주지 않아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하려 했지만 차 안에 퍼져 있는 허전한 공기와 기름값을 떠올리며 조금만 더 돌아다니기로 했다. 그렇게 한적한 길을 천천히 달리던 중 가로등 불빛 속에서 한 여자가 손을 들어 택시를 멈춰 세웠다. 그녀는 흰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긴 머리카락은 빗물에 젖어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모습에 성수는 잠시 주춤했지만 직업적 본능이 먼저 앞섰다. 차를 세우자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뒷좌석에 올랐다. 앉는 순간 차 안에는 은은하게 차가운 냄새 같은 것이 스며드는 듯했다. 문이 닫히고 조용히 들려오는 목소리가 성수의 귓가를 스쳤다. 공동묘지 근처로 가주세요. 목소리는 낮고 힘이 없었으며 마치 오래된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처럼 조금은 뒤틀려 있었다. 성수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지만 애써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출발시켰다. 그 시간에 공동묘지라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혹시 급한 볼일이 있거나 성묘를 가는 것일 수도 있겠다고 자기 합리화를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차오르고 있었다. 달리는 동안 성수는 룸미러로 슬쩍 뒷좌석을 확인하곤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자의 모습이 비칠 때마다 뭔가 어긋나 보였다. 그녀는 분명히 뒷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거울 속에서는 흐릿하게 형태가 번져 있었고 빗물에 젖은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더 이상한 건 차 안 공기가 점점 서늘해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난방기를 켜두었는데도 손끝이 시릴 정도로 추워졌다. 혹시 어디로 가신다고 하셨죠? 성수가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여자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빗줄기가 창을 타고 흘러내리며 도시의 불빛을 일그러뜨렸고 그녀의 얼굴은 그 속에서 더욱 창백하게 보였다. 불안감은 점점 커졌다. 도착할 때까지 말을 붙이지 않는 게 낫겠다고 마음을 다잡으며 핸들을 꼭 쥔 순간 뒷좌석에서 낮게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말인지 울음인지 아니면 단순한 잡음인지 알 수 없는 소리였다. 성수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그는 본능적으로 룸미러를 바라봤다. 그 순간 여자의 눈과 마주쳤다. 긴 머리 사이로 드러난 눈빛은 어두운 심연처럼 깊었고 웃는 듯 아닌 듯 기묘하게 굳어 있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지만 성수는 고개를 획 돌려 앞만 보았다. 괜히 더 자극했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몰려왔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목적지인 공동묘지 입구에 다다랐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차를 세웠다. 여기 다 왔습니다. 그러나 뒷좌석은 텅 비어 있었다. 분명 방금 전까지 앉아있던 여자가 SP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고 그 자리에 낡은 영정사진 하나가 놓여 있었다. 사진 속 인물은 방금 전까지 택시에 타고 있던 바로 그 여자의 모습이었다. 성수는 숨이 턱 막히며 손발이 굳어버렸다. 떨리는 손으로 영정사진을 집어 들려 했으나 차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으며 차창이 하얗게 김으로 덮였다. 그 순간 무전기에서 잡음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성수씨, 성수씨 들립니까? 거기 그 시간에 손님 태우면 안 됩니다. 그 길에서 지난달에도 목소리는 도중에 끊겼고 이어지는 것은 정체 모를 잡음뿐이었다. 그의 가슴은 쿵쾅거리며 무너져 내렸고 숨소리조차 제대로 뱉어내기 어려웠다. 다시 뒷좌석을 확인했을 때 영정사진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는 여전히 축축한 공기만 남아 있었고 차 안은 마치 누군가 여전히 앉아있는 듯한 묘한 무게감으로 눌려 있었다. 성수는 결국 차에서 뛰쳐나와 빗속으로 몸을 던졌다. 밤 공기는 차갑고 축축했지만 적어도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봤다. 그러나 공동묘지 입구에는 가로등 하나만이 깜빡이며 서 있었을 뿐 사람의 그림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심장이 진정되지 않은 채 성수는 택시 문을 닫고 주춤주춤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택시 안에서 잠깐 불빛이 흔들리듯 켜졌다 꺼졌다. 그리고 확실히 보였다. 운전석에 앉아있는 또 다른 누군가의 실루엣. 빗물이 주룩 흐르는 차창 너머로 분명히 방금 자신이 태운 그 여자의 모습이었다. 돌아보지 마.
귓가에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다. 성수는 눈을 질끈 감고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섰다. 빗속에서 울리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가는 듯 했지만 그의 두 귀에는 여전히 차 안에서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다. 그날 이후 성수는 다시는 심야 택시를 몰지 않았다. 그러나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가끔 그런 이야기가 돈다. 비 오는 밤 공동묘지 근처에서 나타나는 젊은 여인. 그녀를 태운 기사들은 돌아오지 못하거나 돌아온다 해도 한동안 말을 잃은 채 떨기만 한다는 괴담 말이다. 비가 멈춘 다음 날 아침, 성수는 이불 속에서 땀에 젖은 채 눈을 떴다. 온몸이 무겁고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는 어젯밤 일이 단순한 환각이었기를 바랐지만 눈을 뜨자마자 떠오른 건 택시 뒷좌석에 놓여있던 영정사진이었다. 손에 잡힐 듯 선명한 그 장면은 결코 꿈이 아니었다. 성수는 하루 종일 택시를 몰지 못했다. 차를 보는 것조차 두려웠다. 그날 저녁 기사 동료인 김 기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성수 씨, 어제 새벽에 무전 잡음 들었죠? 나도 들었어. 사실 그 근처에선 이상한 일이 종종 있었어. 김 기사는 몇 달 전 있었던 사건을 털어놓았다. 한 기사가 공동묘지 근처에서 손님을 태웠는데 목적지에 도착하고 보니 뒷좌석이 비어 있었다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기사는 얼마 뒤 교통사고로 숨졌다고 했다. 성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자신의 경험과 너무도 흡사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성수는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택시를 몰고 있었다. 뒷좌석에는 여자가 앉아 있었고 룸미러 속 눈빛이 자신을 꿰뚫어 보았다. 그리고 여자가 손가락으로 창밖 공동묘지를 가리키는 순간 차가 벼랑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 성수는 비명과 함께 잠에서 깼다. 이마는 식은땀으로 흥건했고 방 안은 어쩐지 차가운 기운으로 가득했다. 며칠 뒤 성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듯 택시를 몰고 공동묘지 근처로 향했다. 진실을 확인하지 않으면 계속 괴로움에 시달릴 것 같았다. 길은 여전히 음울했고 어둑한 가로등 불빛이 깜빡이며 길을 비추고 있었다. 차를 세운 순간 차 안의 무전기가 갑자기 켜졌다. 성수 씨 돌아갔어야 했는데.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깜짝 놀라 무전기를 꺼보려 했지만 전원 버튼은 이미 꺼져 있었다. 성수는 두 손을 떨며 무전기를 내려놓았다. 그때 차 뒤쪽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조심스레 돌아본 그는 숨이 멎을 뻔했다. 뒷좌석에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전보다 더 또렷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흰 원피스는 물에 젖은 듯 축축했고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창백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성수를 바라보았다. 돌아오셨군요.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말로 들렸다. 성수는 얼어붙은 듯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여자는 창밖 공동묘지를 가리키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제가 있는 곳까지 데려다 주세요. 차 안 공기는 숨막히게 차가워졌고 룸미러에는 그녀의 눈빛만이 또렷하게 비쳤다. 성수는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걸었다.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싶었지만 마치 무언가에 조종당하는 듯 핸들이 저절로 돌아갔다. 차는 공동묘지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다. 길 양옆으로 늘어선 묘비들이 빗물에 젖어 반짝였고 어둠 속에서 바람은 이상한 신음을 내며 스쳤다. 그 사이 여자의 속삭임이 끊임없이 들려왔다. 조금만 더 들어가면 돼요. 마침내 차는 공동묘지 깊은 곳 오래된 비석 앞에 멈췄다. 여자는 문을 열고 내렸다. 그녀의 발걸음은 땅을 스치는 듯 소리조차 없었다. 성수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따라 내렸다. 비석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새겨져 있었는데 빛바랜 이름은 분명히 그녀의 것이었다. 성수는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바라봤다. 여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야 돌아왔네요. 긴 시간 기다렸어요. 그 순간 성수의 머릿속에 알 수 없는 환영이 스쳐갔다. 낡은 차, 빗속에서 울부짖던 남자, 그리고 그 옆자리에서 울던 여자. 마치 오래전 사고의 한 장면 같았다. 성수는 숨이 막히며 주저앉았다. 여자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의 어깨에 닿았다. 그 찬 기운은 뼛속까지 스며들었고 성수는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땅에 쓰러졌다. 의식이 흐려지기 직전 그는 여자의 마지막 말을 들었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눈을 떴을 때 성수는 다시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다. 뒷좌석에는 또 다른 손님이 앉아 있었고 그는 무표정하게 룸미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제야 성수는 깨달았다. 자신이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라는 것을. 깊은 새벽, 서울의 하늘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도시는 핏방울을 머금은 채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박성수에게는 밤과 낮의 구분이 무의미했다. 그는 여전히 택시 안에 갇혀있는 듯한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전날 공동묘지에서 여자를 다시 마주쳤던 기억은 꿈처럼 아득했지만 동시에 손끝에 남아있는 냉기와 가슴을 죄어오는 압박감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그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눈빛이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마치 깊은 우물 속에서 무언가 끌어올린 듯한 탁한 어둠이 깃들어 있었다. 내가 왜 이러지 중얼거리며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만 손바닥 사이로 흘러나오는 한숨은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날 밤 그는 다시 택시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더 이상 기름값이나 손님 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단지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는지 아니면 이미 저 세상에 발을 들인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택시는 어둑한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달렸다. 가로등 불빛이 차창에 스쳐 지나갈 때마다 성수는 자신도 모르게 룸미러를 바라보았다. 아무도 없는 뒷좌석, 그러나 금세 낯선 기척이 파고들었다. 기사님, 여기 세워주세요. 불쑥 들려온 목소리에 성수는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뒷좌석에는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다. 언제 탄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검은 양복 차림이었고 얼굴은 피곤해 절어 보였다. 성수는 침을 꿀꺽 삼키며 목적지를 물었다. 어디로 가십니까? 저 집에 가야죠. 하지만 남자는 말끝을 흐리더니 창밖을 바라봤다. 그 집이 아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미심장한 말에 성수는 손에 땀이 배어 나오는 것을 느꼈다. 묘하게 낯설지 않은 느낌, 마치 이 남자를 전에도 본 적 있는 듯한 기시감이 밀려왔다. 차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도로는 점점 현실에서 멀어지는 듯했다. 건물들은 뒤틀려 늘어났다가 사라졌고 가로등 불빛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눈동자처럼 깜빡였다. 기사님, 남자가 낮게 속삭였다. 혹시 그 여자 본 적이 있습니까? 성수는 온몸이 굳었다. 그는 그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대답하기 전에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다. 그 여자는 늘 새로운 기사를 찾습니다. 제 차례는 끝났고 이제 당신 차례일 겁니다. 성수는 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뒷좌석은 이미 비어 있었다. 남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고 그 자리에 놓인 것은 낡은 운전면허증 한 장뿐이었다. 면허증 속 인물은 방금 전 그 남자였다. 발급일자는 10년 전, 상태는 빛발에 알아보기 힘들었으나 이름은 분명히 보였다. 김 기사. 바로 며칠 전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던 동료였다. 성수의 손은 차갑게 식었다. 김 기사는 이미 죽었다는 소문이 기사들 사이에서 퍼져 있었다. 그런데 그가 방금 내 차에 타 있었다니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엔진음은 점점 낮아지고 차 안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 순간 무전기가 다시 잡음을 뱉어냈다. 성수 씨, 빨리 도망쳐요. 그녀가 오고 있어요. 익숙한 목소리, 그러나 기계음에 묻혀 갈라졌다. 그는 무전기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다. 누구요? 누가 오는데요?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오직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낮은 웃음소리만이 섞여 나왔다. 성수는 차를 급히 돌려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도로는 이상하게 낯설었다. 몇 년째 다니던 길인데도 표지판은 엉뚱한 방향을 가리키고 건물들은 알 수 없는 언어로 도배된 간판을 내걸고 있었다. 그는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았지만 결국 도착한 곳은 또다시 공동묘지 입구였다. 어둠 속에서 흰 원피스 여자가 서 있었다. 이번에는 택시를 세우지 않았는데도 그녀는 이미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입술은 피로 물든 듯 붉었다. 그녀는 천천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당신은 알겠죠?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성수는 몸을 떨며 뒤로 물러났지만 시트에 몸이 박혀 빠져나올 수 없었다. 여자는 그의 손 위에 손을 포개며 차갑게 속삭였다. 당신의 차는 이제 내 것이에요. 그 순간 성수의 시야가 검게 물들었다.
차장 밖 세상은 사라지고 끝없는 어둠 속에 묘비들이 떠다니기 시작했다. 묘비 하나하나에는 기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낯익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박성수. 성수는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목소리는 입술을 벗어나지 못했다. 어둠이 그를 삼키며 뒷좌석에서 웃음소리가 퍼져나왔다. 그 웃음은 여자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이미 그곳에 갇혀버린 수많은 기사들의 웃음이었다. 날이 밝았을 때 도로 위에는 낡은 택시 한 대가 멈춰 서 있었다. 차 안은 텅 비어 있었지만 룸미러에는 여전히 누군가의 얼굴이 어렴풋이 비쳐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또다시 한 손님이 길가에서 택시를 세웠다. 기사석에 앉은 이는 무표정한 눈빛을 가진 성수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었다. 어디로 모실까요? 새로운 여정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차장에 빗물이 흐르고 와이퍼가 일정한 박자로 앞을 닦아내고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차 안의 공기를 들이마셨다. 차 안은 낡은 가죽의 냄새와 오래된 먼지의 냄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습기가 섞여 있었다. 룸미러에는 희미하게 자신의 얼굴이 비쳤지만 그 뒤로는 언제나처럼 무언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성수는 말없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그의 손마디마다 마치 오래된 나무 껍질처럼 갈라진 금이 보였다. 인간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듯한 모습이었다. 이번에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성수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다. 서연은 핸드폰 화면을 열어 좌표를 확인했다. 화면 위 작은 붉은 점이 깜빡이며 또 다른 장소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번에는 오래된 터널의 동쪽 끝, 버려진 철문 앞이었다.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동쪽이에요. 그쪽에 또 다른 자리가 있어요. 차는 빗속을 뚫고 터널로 향했다. 도로는 이상할 만큼 한산했고 신호등은 마치 그들을 위해 준비된 듯 모두 초록불이었다. 서연은 그 사실이 오히려 더 무섭다고 느꼈다. 모든 것이 너무 매끄럽게 이어지고 있었고 길이 그들을 집어삼키기 위해 스스로 열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터널 입구에 다다르자 차 안의 공기가 다시 바뀌었다. 숨을 들이마시면 차갑고 내쉬면 뜨거웠다. 온도차가 심하게 느껴져 마치 다른 두세 개가 얇은 막 하나로 이어져 있는 듯했다. 성수는 조심스럽게 차를 세우고 비상등을 켰다. 붉은 불빛이 터널 벽을 두드렸고 그 벽에는 오래전 누군가 새겨놓은 낙서들이 얼룩처럼 남아있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가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은 작은 소금 봉투와 집시를 챙기며 말했다. 성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하십시오. 이 안은 나조차 오래 버티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서연은 조심스레 문을 열고 터널 안으로 들어섰다. 터널 안쪽은 습기가 가득 차 있었고 벽마다 물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발걸음을 옮기며 계단 쪽으로 다가갔다. 5번째 난간에 이르자 손끝이 저릿하게 떨렸다. 거기 분명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는 소금을 한 꼬집 뿌리고 집실로 매듭을 만들어 난간에 걸었다. 순간 공기가 짧게 갈라지며 얇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여기 자리. 서연은 숨을 삼키며 낮게 대답했다.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형체가 희미하게 나타났다. 얼굴은 흐릿했지만 젖은 머리카락과 흰 옷자락이 확실히 보였다. 그 존재는 서연을 바라보며 미소인지 울음인지 모를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그 순간 계단 아래에서 차갑게 젖은 손이 그녀의 발목을 스쳤다. 돌아가라 낮은 속삭임이 터널을 울렸다. 서연은 두려움에 숨이 막혔지만 끝까지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소금을 한 번 더 흩뿌리고 손으로 매듭을 꽉 눌렀다. 그러자 어둠 속 형체가 서서히 뒤로 물러나며 사라졌다. 차갑던 기운이 조금씩 풀리자 그녀는 서둘러 계단을 내려왔다. 차로 돌아오자 성수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조금 더 선명해져 있었고 얼굴에는 사람다운 색이 돌기 시작했다. 자리 하나가 돌려졌군요. 성수가 낮게 말했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남아있어요. 다른 자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때 라디오가 혼자서 켜졌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또렷한 단어 하나가 튀어나왔다. 다음. 서연과 성수는 동시에 서로를 바라봤다. 이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더 깊은 곳에서 또 다른 무언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차는 다시 천천히 앞으로 움직였다. 빗줄기는 더 굵어졌고 길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그러나 서연은 알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비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 도시는 젖은 채로 숨을 고르고 있었고 빗방울은 가로등 불빛을 흩뿌리며 땅 위에 가느다란 선들을 새기고 있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네 번째 자리까지 돌려놓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성수 역시 무표정한 얼굴로 운전대를 잡고 있었으나 눈빛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는 듯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라디오가 스스로 켜졌다 꺼졌다 하더니 지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단어 하나가 또렷하게 흘러나왔다. 역. 그 짧은 음절이 차 안에 가라앉아 공기가 묵직하게 변했다. 핸드폰 화면이 혼자서 켜지며 좌표가 표시되었다. 도시 외곽, 오래전에 폐쇄된 철도역. 낮에는 잡초와 녹슨 철문만 남아있는 곳이지만 밤이면 사람들이 귀신들만 다니는 승강장이라고 부르는 자리였다. 성수는 방향 지시등을 켰다. 마지막 자리일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으나 그 끝에 얇은 떨림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금 봉투와 매듭을 다시 확인했다. 남은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이제 정말 끝을 내야 했다. 차는 빗속을 달려 폐역으로 향했다. 도로는 이상할 만큼 한산했고 신호등은 모두 초록불이었다. 마치 도시 자체가 그들을 밀어내듯 길을 열어주고 있었다. 서연은 오히려 그 매끄러움이 더 무섭다고 느꼈다. 모든 것이 준비된 무대 위에 오르는 배우처럼 자신들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운명에 끌려가는 기분이었다. 폐역에 도착했을 때 철문은 녹슨 채로 반쯤 열려 있었다. 바람이 스며들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안쪽은 칠흑처럼 어두웠다. 성수가 차를 세우자 비상등 불빛이 젖은 철로 위에서 길게 번졌다. 서연은 문을 열고 천천히 내려섰다. 축축한 흙냄새와 녹슨 철의 냄새가 섞여 코끝을 찔렀다. 역 안은 버려진 지 오래된 듯 쓸쓸했다. 대합실의 의자들은 부러지고 쓰러져 있었고 유리창은 대부분 깨져 있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분명 누군가의 기척이 있었다.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도 공간이 숨쉬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승강장으로 나가자 녹슨 철로가 길게 이어져 있었다. 레일 위에는 물이 고여 있었고 그 위로는 달빛조차 스며들지 않았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매듭 하나를 꺼내 들었다. 바로 그 순간 안개처럼 얇은 형체가 레일 위에 나타났다. 흰 원피스의 여인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흐릿하지 않았다. 머리카락은 젖은 듯 늘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나 눈빛만은 선명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서연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공포가 아닌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돌려줘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왔으나 분명한 단어로 들렸다. 서연은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듭을 여인 쪽으로 내밀며 낮게 대답했다. 당신 자리로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여인은 서연을 향해 한 걸음 다가왔다. 레일 위에서 물이 출렁였고 철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순간 성수가 승강장 끝에서 나타나 여인과 서연 사이에 섰다. 그의 얼굴은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고 손에는 마지막 남은 소금 한 줌이 쥐어져 있었다. 이제 그만 놓아주시오. 성수가 낮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울려 퍼졌다. 여인은 잠시 멈추더니 성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러고는 입술을 열었다. 당신도 돌아와야 해. 그 순간 서연은 직감했다. 성수 역시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오래전 자리 없는 홀령이 되어 떠돌다가 이 밤에 이끌려 택시와 함께 나타났던 것이다. 여인은 성수에게 손을 내밀었다. 성수는 잠시 주저했지만 이내 소금을 서연의 손에 쥐어주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자리는 이제 당신 옆이 아니오. 저기 그 길 끝이오. 서연은 눈물이 차올라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성수씨. 같이 가야 해요. 그러나 성수는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진짜 사람 같은 따뜻한 미소였다. 그는 천천히 승강장으로 걸어 나갔다. 그의 발자국은 물 위에 남지 않았고 그림자도 없었다. 멀리서 오래된 기차의 경적 소리가 울렸다. 기차는 없었지만 소리만이 어둠을 가르며 지나갔다. 성수의 몸은 그 소리 속으로 서서히 희미해졌다. 마지막 순간
그의 목소리가 서연의 귀에 닿았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묻게 될 거요. 어디로 모실까요? 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여인의 형체도 함께 안개처럼 흩어졌다. 자리로 돌아간 것이다. 승강장 위에는 고요만이 남았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소금을 레일 위에 흙 뿌리고 매듭을 기둥에 걸었다. 공기가 달라졌다. 그 무겁던 기운이 서서히 풀리고 빗소리만이 다시 세상을 채웠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차로 돌아오자 라디오가 다시 켜졌다. 지지직거림 속에서 낮고 깊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성수도 여인도 아닌 도시 자체의 목소리 같았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서연은 두 손을 떨며 운전석에 앉았다. 핸들을 잡는 순간 차는 스스로 시동이 걸렸다. 룸미러에는 그녀의 얼굴이 비쳤지만 그 뒤로는 또 다른 그림자가 겹쳐 있었다. 그것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뜨며 조용히 대답했다. 계속. 차는 빗속을 뚫고 나아갔다. 도시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길을 틀고 있었고 그녀는 이제 그 길의 일부가 되었다. 완결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 길 위에서 열린 채로 이어졌다.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다. 도시의 밤은 젖은 빛으로 번들거렸고 하늘과 땅의 경계는 이미 사라져 있었다. 민수는 야간 배달 일을 마치고 지하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세웠다. 엔진을 끄자 곧장 고요가 몰려왔다. 시멘트 벽에서 땀처럼 흐르는 습기 냄새와 오래된 타이어 냄새가 뒤섞여 숨을 답답하게 막았다. 그는 배달 가방을 정리한 뒤 계단으로 올라가려 했지만 발걸음이 멈췄다. 주차장 한쪽 구석에 검은 택시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기 때문이다. 불빛도 켜지지 않았는데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던 듯한 느낌을 풍기고 있었다. 차체는 젖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전조등은 죽은 눈처럼 꺼져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엔진의 낮은 진동이 주차장 바닥을 울리고 있었다.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이 시간에 여긴 들어올 수 없는 구역인데. 중얼거린 순간 택시의 조수석 창문이 서서히 내려갔다. 아무도 손을 댄 것 같지 않았는데도 창문은 매끄럽게 내려가며 어둠 속으로 구멍을 만들었다. 그 틈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디로 모실까요? 민수는 등골이 얼어붙는 기분을 느꼈다. 주차장에 혼자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무겁게 다가왔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한 끌림이 생겼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렸다는 듯 그 목소리가 자신을 부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주저하다가 결국 뒷좌석 문을 열었다. 차 안은 낡은 가죽의 냄새와 설명할 수 없는 차가움으로 가득했다. 에어컨을 켠 것도 아닌데 숨이 흰 입김처럼 새어나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앉았다. 시트는 비어있는 듯 하면서도 누군가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처럼 눅눅했다. 룸미러에는 자신의 얼굴이 비쳤지만 그 뒤로 두 개의 흐릿한 그림자가 겹쳐 있었다.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도 핸들이 저절로 움직이며 차가 출발했다. 바퀴가 바닥을 굴러가는 소리가 주차장 벽에 메아리 쳤다. 민수는 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손과 발이 말을 듣지 않았다. 어디로 모실까요? 이번에는 더 또렷하게 바로 귀 옆에서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소름이 돋아 몸을 움찔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입술을 깨물며 창밖을 바라봤다. 주차장 출구가 보이지 않았다. 아무리 돌아도 같은 벽, 같은 기둥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차가 멈췄다. 불이 꺼진 엘리베이터 앞이었다. 주차장 한가운데에 엘리베이터가 있었다는 사실을 민수는 지금 처음 알았다. 낡은 철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차 문이 스스로 열리며 마치 내리라는 신호처럼 차가운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다. 민수는 떨리는 다리로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 앞으로 걸어갔다.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문이 스스로 열렸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구석에는 낡은 종이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 안에는 바랜 영정사진과 접힌 영수증 뭉치 그리고 작은 찝실 매듭 하나가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낯선 여자와 함께 서 있는 중년 남자의 모습이 있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어딘가 낯이 익었다.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 괴담처럼 떠돌던 이름이 떠올랐다. 박성수. 민수는 숨이 막혔다.
그는 사진을 봉투에 넣고 서둘러 엘리베이터에서 나가려 했지만 문이 닫혔다. 버튼은 먹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는 위로 올라가는 대신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층수가 표시되지 않는 낡은 패널이 지지직거리며 깜빡였다. 한참을 내려가다 멈췄을 때 문이 열렸다. 어둠 속 긴 복도가 펼쳐져 있었다. 벽은 축축했고 바닥에는 오래된 철길이 깔려 있었다. 복도 끝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번졌다. 민수는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발밑에서 물이 출렁이며 소리를 냈다. 불빛 가까이에 다다랐을 때 그는 사람들의 그림자를 보았다. 여러 명이었다. 어떤 이는 택시기사의 제복을 입고 있었고 어떤 이는 평범한 옷차림이었다. 그들은 모두 흐릿한 형체였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같이 같은 단어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자리. 민수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림자들 사이에서 두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여자는 흰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남자는 낡은 제복 차림이었다. 바로 그 박성수였다. 성수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이제 당신 차례요. 이 길은 계속 이어져야 하니까.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택시를 탄 것뿐이라고요. 그러나 그림자들은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차갑고 젖은 손길이 수십 개가 달라붙어 그를 앞으로 끌어당겼다. 성수와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시에 속삭였다. 어디로 모실까요? 순간 복도 끝에서 기차의 경적 소리가 울렸다. 보이지 않는 기차가 어둠을 가르며 달려왔다. 민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주차장도 엘리베이터도 복도도 모두 사라지고 차는 빗속을 달리고 있었다. 룸미러에는 그의 얼굴이 비쳤다. 그러나 그 뒤로는 성수와 흰 원피스 여인의 그림자가 겹쳐 있었다. 그들은 미소도 울음도 아닌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수는 숨을 몰아쉬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러나 귀 속에는 여전히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당신이 묻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민수는 울먹이며 속삭였다. 도망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차는 멈추지 않고 길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빗방울은 유리창 위에서 셋 일정한 박자로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 박자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었다.